경우에도 견조하게 1% 이상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이 전장 사업 확대에 따른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만도가 4%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한라홀딩스, S&T 모티브까지 2%에서 1%대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매수가 또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산업은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인수위 합류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그 수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재 시간 1.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와는 또 차별화된 움직임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 우리산업 움직임 여러 가지 썰들과 뉴스가 많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차 산업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의 뭐 하만 인수라든지 그에 따른 뭐 피해를 본다. 뭐 지금 단정적으로 좀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의 수요 감소 리스크가 좀 해외에서 좀 축소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선진 시장의 성장률 둔화라든지 뭐 글로벌 수요의 성장세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판매 질이 좀 악화된다는 점도 좀 추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품 고객이 좀 다변화되면서 사업 안정성을 갖춘 좀 부품주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좀 매수의 기회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도는 뭐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나 뭐 GM 등이 적극적으로 신차 출시에 힘입어서 좀 성장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만도 화려한 한 시절을 또 보내기도 예. 했었고요. 지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움직임 좀 체크해 보죠. 다음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개별 특징주로 두산과 농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자사주 5% 소각과 함께 배당 확대 정책을 밝히면서 오늘 2.2% 강세를 시현하면서 11만 3천 원 선을 터치하고 있고요. 농심의 시세도 좋습니다. 라면 가격 평균 5.5%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소비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농심은 향후 매출액 증가 기대감으로 현재 시간 2.5%, 2.6%의 강세로 34만 6,500원 선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상승의 연속성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자사주 5%를 좀 소각하면서 주주 배당금이 5,100원이라는 공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 공시한 대로 2016년부터는 3년 동안 뭐 매년 최소 5%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내용인데요. 전일 종가 기준에 의하면 좀 5%는 한 106만 주가 되고요. 1,176억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배당금이 좀 확대되었다고 좀 보면서 현재 좀 실적 모멘텀과 재무 구조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는 뭐 개인 세력이 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세력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신용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점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도 좀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산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좀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정 1시간 증시 상황 정유성 캐스터 앵커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수급으로 본 종목 대응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대차거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죠? 예, 지난주부터 이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또 이제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차거래 공매도와 대차거래, 대차거래 체결,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한다는 뜻이고요. 공매도 없는 걸 판단한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자가 종목 하락을 예상하고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10,000원이면 공매도를 10,000원에 체결해서 그 종목이 5,000원까지 떨어졌을 경우 50% 수익이 나는 걸 의미합니다. 대차거래 상환, 대차거래 체결을 했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빌린 수량만큼 돼갑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대차거래 체결은 공매도로 이어지진 않지만 모든 공매도는 대차거래 체결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대차거래 체결은 구름이고 공매도는 번개다.
그리고 대차거래 상한은 햇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어떤 종목들에서 공매도 대차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지난 며칠간 보여드렸던 20일은 좀 추세를 볼 수 있었고 오늘 또 보여드리는 오거래일은 모멘텀을 우리가 이점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일 거래일과 오거래일을 모두 보시면서 좀 모멘텀을 보시지 못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대차거래 상한 종목들은 좀 빌렸던 주식을 좀 매수해 갚았다는 의미로 뭐 쇼커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2월의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국내 시장에서 쇼커버링이 활발해지는 이유가 기업들이 결산일이 대부분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뭐 주주명부 폐쇄가 되기 전에 대차거래 상환이 좀 집중적으로 된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시총 대비 대차 잔액이 줄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차 체결이 좀 많았던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과 인터플렉스가 2% 이상 상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차 거래 체결 종목으로는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금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이 뭐 4분기 실적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던 이슈로 뭐 대차 거래 강도도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 뒤로는 좀 오택이 그 뒤로 따르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도 표시된 공매도 강도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공매도 강도 상위 종목이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세타 홀딩스가 공매도 강도 상위로 나타났고요. 리노스가 그 뒤를 좀 따르고 있는 점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별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먼저 그 추세적인 흐름을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네. 최근 20거래일 거래소 시장에서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과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까만색이 지수의 흐름이고 외국인은 빨간색, 기관은 형광색, 연기금은 노란색입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거래소 시장을 좋게 보고 파란색인 개인의 물량을 받으면서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동반 쌍끌이 장세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또 이제 빨간색인 외국인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590선부터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장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최근에 코스피에서 기관들이나 연기금 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할까요? 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인데요. 어제도 뭐 양시장 통틀어서 한 1,600억 가량이 좀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 그 중에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제 최근의 추세를 알 수 있는 20거래일 동안 연기금은 대한유화, LS, 세아제강, 신세계푸드, 수산중공업 순으로 시가총액 대비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프로세스상의 매수 강도, 대차 강도, 공매도 강도의 해석을 같이 드리면 첫 시간에 그 소개를 해드렸던 대한유화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수 강도, 연기금이 최근 20거래일 동안 332억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전일 시가총액 1조 7,225억 대비 1.93% 수준이 해당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대차 강도는 동기간 대차거래 상환이 924억 가량 있었는데 이는 전일 시가총액 대비 마이너스 5.37%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가 셀수록 햇빛 가능성이 있는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 중에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을 한 종목 꼽아볼까요? 오늘은 이 종목에서 그나마 상승폭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신세계푸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세계푸드는 이제 단체급식과 외식 사업 분야인 식음료 사업 부분 그리고 식품 유통 사업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신사업으로는 맥주 제조 쪽과 제과 제빵 쪽도 이제 하면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식음 사업 쪽이 57%, 식품 유통 사업 쪽이 한 4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포인트는 이런 사업 부분들이 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원가 절감과 품질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더불어서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나 고령화, 여성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제 HML, 뭐 가정 간편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게 그 시장 확대를 위한 주변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동사가 이제 생산하는 HML 중에 이제 국이나 탕 종류가 많은데 4분기 계절적인